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50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해볼 단어는 바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학습 목표와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 첫 번째, 통일성을 갖춘 글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서 통일성을 갖춘 글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일성이 뭔지, 그리고 통일성을 갖춘 글은 어떤 글인지를 먼저 이해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글을 보고 그 글이 통일성을 직접 갖췄는지를 판단해보는 시간까지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 90페이지에 보면 자료 1하고 청소년 독서를 생활화하자라는 개요가 하나 보일 텐데요. 자, 다들 보이죠? 네, 잘 찾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보면 처음, 중간, 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냥 어떤 내용들이 드러날 것인지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이 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그 알아보기 전에 아까 뭐랬죠?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걸 좀 해봅시다. 통일성이란 뭘까요? 여러분, 통일성이란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통일성이란 뭘까? 그래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듣는데, 통일성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네. 우리 민지가, 네, 어떤 느낌이죠? 통일성이라면? 네, 일관성이 있는 느낌이다. 뭔가 연관돼 있고 글들이 되게 비슷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잘 말해줬는데, 선생님이 통일성이라 하는 것은 결국 자, 중심 문장과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중심 문장, 그리고 여기에 맞는 뒷받침 문장, 즉 세부 내용이겠죠. 세부 내용. 이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에 뒷받침 문장이나 세부 내용들이 적절하게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춘 글은 어때야 될까요? 이걸 갖춘 글은 세부 내용이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중심 문장과 중심 내용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갖춘 글이 바로 통일성을 갖춘 글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개념인데,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것들을 찾으려면, 그리고 이 통일성을 갖추려면 어떤 글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렇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적절히 드러나야 되고, 그것들을 찾으면 이것들을 판단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자료 1번, 아까 말했던 자료 1번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어떤 건지 보면 먼저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료 1을 잠깐 같이 볼까요? 자료 1을 보면 처음, 중간, 끝에 소제목으로 청소년 독서 현황,
강조한 명언, 지혜의 뜻, 여러 영역 발달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소제목이 그렇죠? 거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 문장, 그러니까 얘는 자료 1에서는 이 중심 문장이 바로 혹은 중심 내용이 바로 소제목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예시로 1, 2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반대로 뒷받침 문장은 그리고 세부 내용은 바로 1이나 2와 같은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통일성을 지금 어긋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통일성을 어긋나는 부분인지를 좀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이 개념에 잘 입각해서 또 통일성의 구축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모듈을 5개나 만들어 뒀잖아요. 1모듈, 2모듈, 3모듈, 4모듈, 5모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듈별로 같이 어느 부분을 찾고 있는지 또 먼저 찾아보고 친구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또 잘 모르겠으면 친구들과 함께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을 조금 진행해볼게요. 어느 부분이 통일성이 어긋나는지 이 자료 1에서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선생님이 1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만약에 찾았더라도 내가 왜 이걸 찾았는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틀렸다면 틀린 것 같다면 또 친구들과 얘기해보면서 어떤 식이 맞는 건지 한번 얘기도 해보고 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시작합시다. 네. 여기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요? 왜 이상한 거 같죠? 네. 인성이랑 오히려 창의력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개념이랑 되게 잘 찾아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잘 찾았어요?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중심 문장. 첫 번째, 청소년 독서 현황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심 문장 이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대목이 뭐죠?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목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은 어떤 거죠? 독서의 생활화예요. 독서의 생활화. 그렇다면 이 독서의 생활화가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일 거고 그걸 다시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이 독서 현황이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이나 지혜의 뜻, 여러 영역 발달, 바른 인성 함양, 생활할 것을 당부하는 중심 문장들이 될 수 있겠죠. 소제목이라 하는 것들. 그럼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도 추가될 수 있겠네요. 그냥 제목. 그래서 여러 소제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 3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네, 이모든 번쩍성을 들었는데 자, 이모든의 규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청소년 독서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네,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어느 부분이 문제였죠? 독서의 생활화가 제목인데 지금 그럼 청소년 독서 현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자책 독서율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 첫 번째 독서 현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현황, 청소년 독서 현황이겠죠. 현황과 전자책 독서율 증가라면 1-1는 적절하지 않다, 어긋난다 지금. 그래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잘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럼 쭉쭉 내려와서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5모든, 네, 5모든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딱 정리해서 얘기해 줄까요? 네, 민서가 얘기를 잘했어요. 여기 보면 3에서 중간 3이죠. 중간 3. 여기 보면 중간 3에서 독서의 장점에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풍부한 어휘력 습득과 창의력 향상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바른 인성 함양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풍부한 어휘력 습득, 창의력 향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부 내용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3-1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통일성에 대해서 아주 잘 찾아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통일성의 뭔지 이해는 조금 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글을 읽고, 우리 지금 직접 글을 읽고 통일성을 갖춘 글인지 이걸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먼저 그 밑에 글씨 1페이지 있죠? 그 다음에 글씨 1페이지 보면은 선생님이 따로 또 그 전에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고객님 반품은 어렵습니다. 아직도 몰라? 소비자 청약 철회권이라는 제목을 가진 자료 2 글이 있습니다. 다 확인했나요? 네. 여기 보면 이 글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할 활동은 바로 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글 자료부터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모든 그대로 이 글을 같이 읽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건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짧게 글을 읽고 정리를 하는 거니까 1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얼른 시작해봅시다. 네, 다 읽은 것 같은데, 자, 우리 글, 자료 2 어떤 내용에 관련된 글이었나요? 네, 소비자 청약 철회권과 관련된 것이라고요? 소비자 청약 철회권. 이름만 들었을 때 솔직히 되게 많이 어려웠죠? 이것들을 읽었을 때. 근데 이것들과 관련된 개념이 나왔고, 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방해하는 행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통일성을 갖춘 글인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통일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중심 문장 내용과 뒷받침 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이 글자료, 청약철학과 관련된 글을 읽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듈별로 10분 정도 들 테니까 간략하게 중심 문장은 뭐다? 중심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선생님 여기 같이 봅시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서 어느 부분을 조금 중심 문장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뒷받침 문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부 내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문장의 핵심 화제는 뭐였죠? 화제? 어떤 것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소비자 청약 철회권.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이 문장은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예시를 막 이렇게 들면서 막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례를 들고 있죠. 그래서 오케이, 사례를 들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청약 철회권이란 어떠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떠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뒤에도 상세 설명과 뭐 이미지 어떤 것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기점이라고 얘기를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다음 3문단 볼까요? 3문단 보면 그런데 소비자가 청약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청약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청약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이 뭐 소비자가 잘못했다거나 소비자 잘못, 또 소비자가 상품을 쓰거나 소비해서 가치가 감소했을 때, 가치 감소. 또 어떤 것들 있죠? 시간이 지나서 상품의 재판매가 폭락한 경우, 그리고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얘가 나오죠. 얘가. 그럼 또 하나 봅시다. 마지막으로 청약처리권에 방해하는, 소비자의 청약적 처리권을 방해하는, 소비자의 방해가 있었는데, 자 이거에는 먼저 뭐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었고, 그 외에도 설명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되게 기대한다라는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나 재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한 문장이 결국 하나의 뒷받침 문장이 될 수도, 하나의 중심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빠진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판단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판단 기준 세 개나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아까 똑같아요. 아까 개념별적인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중심 문장이니까 또 뒷받침 문장이 의미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되니까 이 중심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가 판단 기준 써볼게요. 판단 기준. 그래서 중심 문장과 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가?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쵸? 되게 잘 얘기해 줬는데, 여기 통일성의 개념을 활용해서 뒷받침 문장 및 세부 내용이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용이 중심 문장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지금 문단별 있죠? 문단별로 이 글이 어떤 부분이 이 판단 기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잘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모든 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작해볼게요. 시간은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판단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글을 읽을 때 이상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다고요? 근데 어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여기 청약처리랑 관련된 건데, 그런데 이게 왜 어느 부분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저희 통일시장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이 기준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중심 내용인지 세부 문장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부 문장인 것 같다고요?
세 번 문장이 어떤 것 같아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볼게요. 자, 중심 문장과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나요?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응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아까 정리를 해보고 요약을 해볼 때 글자를 이해할 때도 바로바로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중심 내용을 명확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중심 문장과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 5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뒷받침 세부 내용이 중심 문장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나요? 네, 잘못됐다는 모습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오모둠의 민재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 상세 설명과 이미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평점을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 보면 청약철학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청약철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는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 이 중심 문장과 어긋난 내용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잘 얘기했습니다. 상세 설명과 이미지 그래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응 보니까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 더 찾아볼까요? 네, 우리 이모듬의 민서 보면은 네, 어느 부분이죠? 따라서 신성식품류 구입할 땐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나요? 왜 잘못됐죠?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네.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어려워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신생식품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네. 이 부분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어려워 처리할 수 없는데 유통기한을 그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네, 그쵸. 청약철회권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애초에 판매가 불가능한데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청약철회권과 관련했을 때 이것이 정확히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잘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